오늘 정치마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황혜진 선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황 기자. 네. 미국 북핵 라인이요. 우리가로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미국 새 정부의 북핵 라인일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생소한 분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수전 라이스 전 그 안보보좌관 예. 등 그리고 블링컨, 뭐 설리번 등등해서 이미 오바마 정부 때 다 이렇게 꽤 그 북한 문제를 다뤄본 사람들이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쭉 진용이 갖춰지면 북한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 전부터 다뤄본. 그리고 이미 학습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뭐 미국 언론들 보면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계 정박 석자도 뭐 지금 인수팀에 합류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이미 북한 문제를 다뤄본 그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다루는 데는 이제 금방 뭐 학습에는 금방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미국 쪽 사정이죠. 미국이 지금 가장 대외 관계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게 러시아의 핵 건축, 트럼프 대통령이 어그러진 문제, 그다음에 이란 핵 협정 복귀 문제 등등,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지금 대중국 견제 같은 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보다 북한 문제가 아마 우선순위 뒤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그 사이에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걱정인데 그런 면에서는 뭐 그렇고요. 이제 오늘 이제 뭐 리포트에 있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당선자가 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 뭐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한 문제,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강화. 그런데 이제 미국 쪽 바이든이 강조한 걸 보면은 여기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번영의 핵심 축, 한미 동맹 린치핀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대중 견제에 참여해달라 이런 뭐 그 반면의 뜻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한국이 미국 중국 사이에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인 내 뒤에 줄 서라고 서로 압박받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막 한미 동맹 중요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 또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중국의 협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상당히 좀 트럼프 정부보다 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황 기자,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한국 대북 정책이 우선순위에 밀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반면에 ICBM이나 뭐 이런 어떤 북한의 기술 개발 상태가 과거 오바마 정부 때랑은 다르기 때문에 마냥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또 어떤 약간의 낙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핵 능력, ICBM 능력이 이미 뭐 오바마 정부의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뭔가 지금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건 분명한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행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미국 그 실무진이 구성되면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종전선언 얘기 같은 그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직 꺼내지 않고 지금 아직 뭐 그런 시작도 상황입니다. 안 했으니까요. 자, 백 교수님. 네, 의원들도 외교 나서겠죠. 당연히 뭐 이건 관례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렇게 해서 지금 4건이 미국의 방문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뭐 인맥들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바이든 미 행정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우리 민주당 정부하고 같이 접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박근혜 그리고 또 이명박 이런 이제 정부하고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진우 의원 같은 경우가 좀 본인이 외교통일위원장 할 때 바이든 당선인이 미 상원 외교위원장 할 때 좀 인맥이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좀 어떤 전방위적인 초당적 외교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수위 풀린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가 러시아 대사를 만나가지고 그게 이제 불법이다 그래서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러시아는 다 너나 뭐 앞다퉈서 미국을 방문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가 너무 사정하는 그런 좀 혼란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청와대 외교부 차원에서 좀 조율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관된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만약에 여당 목소리 다르고 또 야당 목소리 다르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우리 한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통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만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 사실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경청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해법, 구체적인 해법 그리고 거기에 타당한 논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DJ 정부 같은 경우에요. 원래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서 1994년에 영변의 핵 시설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 전면전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 측을 설득을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햇볕 정책을 설명하고 우리 예. 햇볕 정책이 미국의 정책에서 배운 것이다. 즉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화해 정책 그리고 중국 베트남하고 화해 정책에서 결국은 다 끌어들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을 좀 믿고 맡기고 본인도 따르겠다. 이렇게 네. 해서 결국 이제 페리 프로세스가 나오고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의 해법과 논리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국내 문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예. 그 윤석열 총장 문제인데요. 뭐 요새 뭐 정치권은 가장 뜨거운 화제라서 이걸 안 다룰 수가 없네요. 윤석열 총장 관련해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그게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 정부 여당 내에서 윤 총장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위 일반 국민의 지지도가 높았다고 생각하지 반드시 그 사람이 뭐 대통령 후보로서의 하나는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집니다.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 후보로 1위라고 하면은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홍 기자. 네. 사퇴하고 정치하라. 추 장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뭐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1위다. 여론조사가 나왔죠. 예.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미가 뭔가요? 보시기에. 예. 정치권 전부 다 여도 야도 다 싫어하죠 지금 상황에서. 예. 하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그 유권자들 민심 그런 세력들이 윤석열 대망론으로 지금 몰리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는데 네.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네. 국민의힘이라는 그 제일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지지율이 다 그만하죠. 어제 한길리서치 저 조사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의 의미 있는 사람이. 예. 뭐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이런 분들이 야권 후보들로 등장을 예, 했어요. 국민의힘도 그런데 아니고요 지금. 예. 그것 때문에 특히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이고 공격해서 오히려 뭐 키워졌다 이런 볼멘 소리가 민주당 안에서도 있지만 어찌됐건 국민의힘의 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 싫어하는 유권자들, 보수층들이 호쾌하게 그 예.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모습을 예. 보이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몰린 거죠. 그래서 어찌다 보면 굉장히 좋지 않고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 한복판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진 것이고 이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예. 자,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 장관은 나와서 아예 정치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1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배 교수님 보시기에는. 1위는 이제 잘 정리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예. 싶어요. 하나는 뭐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추세를 보니까 지난 6월 그때 첫 충돌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올라가지고 충돌 지금은 부딪힐 때마다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급게 이제 계속해가지고 뭐 전체 여론조사 1위까지 가는 예.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역시 야권이 무기력하잖아요. 그리고 야권 후보들이 뚜렷한 후보가 없잖아요. 뭐 예. 5%, 6%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 또 하나는 새 정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현상이라는 그 언론 보도도 있는데 세상표를 좋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정치 혁신에 대한 열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안철수 현상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역시 본인이 정치 가능성을 지금 열어놔 버렸어요. 예. 현직 검찰총장이고 지금 임기제 검찰총장이거든요. 임기제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해 주려고 예. 하는 건데 이런 현직 검찰총장이 어디서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정치 가능성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윤석열 현상 내지는 뭐 윤석열 1위 여론조사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으로는 반갑습니까? 불편합니까? 여당으로서는 좋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한 그 구심점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저렇게 반대 반감이 모여서 대권 주자 1위라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으로서는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기분이 좋을 수는 부분이 없겠죠. 있지만 예. 또 반면에 여러 의원들은 우리로선 크게 손해볼 것도 없다. 왜냐하면 저렇게 쭉 가다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하거나 정치를 해서도 꼬꾸라지거나 그러면 예. 결국 쉽게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공산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얘기이기도 예.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 여론의 근저에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반감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한 곳으로 뭉친다는 얘기는 정권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예.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야당은 불편함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주자 하나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반감이 많습니까? 야당은 뭐 불편한 것도 있고 좋은 예. 것도 있죠. 예. 일단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이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지는 측면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국민의힘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또 걱정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계속 뜨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제1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럼 이제 야당 후보들이 지금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해지는 예. 그렇다가 이제 갑자기 만약에 계속 가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든지 꼬꾸라지면, 또는 국민의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을 간다든지 예.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싸우고 있는데 둘이 적인지 동진지 예. 혼돈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부에서도 예. 중도 성향의 후보다 예. 또는 범야권 후보다라고 예. 이제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동지라면 저 정도 연기를 잘하면은 배우를 해야지 어떻게 동지를 하겠습니까 둘이. 그런데 그만큼 이제 판단하기 헷갈린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데 네. 윤 총장은 정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인. 100% 있다고 100% 봅니다. 있다. 하나는 예. 이제 기질상인데요. 본인이 고시 준비할 때부터 별명이 검찰총장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내면의 세계에는 정치 권력에 대한 강한 저는 열망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결정적인 것은 본인이 국회에서 앞으로 그러면 퇴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봉사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봉사에 정치가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인은 안 현직 했죠? 검찰총장이면 아닙니다라고 네.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데 단호하게 잘라도 정치할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 네. 그걸 일부러 열어놨다는 얘기는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것을 이미 선언이라는 본인 말씀이죠, 스스로 거의. 예. 선언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본인의 의지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지만 예. 가지고 환경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야권에서는 본인이 1위고 더구나 이제는 통틀어서 전체 1위까지 나왔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정치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 예. 그래서 정치의 길로 제가 볼 때는 확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황 기자 보시기에는요. 정치할 생각이 아예 없어도 1위가 나오면 흔들리는 게 좀 정치 저쪽에 있는 분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예.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분이 이렇게 정치 권력에 강한 의지가 있는 분인가 그런 분들은 아니죠. 직업 외교관이고 상당히 베테랑 외교관인데 계속 대망론이 나오니까 본인이 움직였어요. 굉장히 움직이고 만나고 그래서 나가려고 하고 실제로 액션을 하다가 현실에 부딪혀서 이제 한 3주 만에 그만둬 버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거보다는 훨씬 권력 의지나 정치적 자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고 보면 지금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 검찰청 쭉 돌아다니면서 검사들 모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갖고 정치적인 그런 해석에 대해서 조심하거나 그렇게 비춰지는 게 뭐랄까 꺼려지는 검찰총장이라면 이 시점에 그런 행동을 안 하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도 한데 현재 검찰총장이 자기를 지지하는 상당수의 검찰의 그 세력, 검사들을 이끌고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저게 뭐 곧바로 직업적인 정치인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검찰주의자 혹은 뭐 검찰을 자기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예. 뭐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의 그 검찰 권력을 줄이려는 의도와 싸우기 위해서 뭐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특히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정치의 한 발을 자기가 들여놓은 거고 본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치적으로 저게 어떻게 해석될 건지 알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있고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고 봐야죠, 저거는. 예. 실질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은 정부 여당은요. 그렇게 정치 검찰 쌓안고 하지 말고 나가서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상태라면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 당연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결단 내려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검찰청법 그리고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상하 관계가 분명해요. 예. 그래서 수사 지휘권도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항명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공직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임기재 총장을 지금 본인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또 보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을 할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모순에 해당이 되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 키워주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아니, 있고. 저는 그 부분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더 키워줄지 모른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네.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실질적 불신임은 완전히 끝난 거 아닌가요? 정부 여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으로서 끝났죠. 그렇다면 모순된 거 아닌가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실질적 불신임을 했으면 저 식물총장을 놔두지 말고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게 이쪽 주장인 것, 어떤 일각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얘기를 정치적 하는데 파급력을 네. 고려해서 피하지 말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신임했으면 당당하게 해임을 해라 이런 주장들을 정치적 하는데 파급력뿐만이 아니고 명분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독립,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재 총장제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해임을 할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왜 인사조치를 못하느냐. 둘 다 동시에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추미애 법무장관을 현재 날릴 경우에는 검찰 개혁이 자초할 수가 있는 거죠. 공수처 출범이 아직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뭔가 위법한 부분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감찰 결과 먼저 문제가 나온다면은 해임 절차를 거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휘 책임을 물어서 두 사람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 출범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나. 또는 확실한 양자의 하자가 나올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황 기자 보시기에는요. 윤 총장이 아까 여러 가지 권력 의지는 두 분 다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 잘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 한번 해보시죠. 정치의 어떤 그 기능적 측면에서의 뭐 자질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 검사하고 수사를 한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직을 잘 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거는 당연히 정치를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권력을 다루는 천재적인 그런 그 소질을 타고났어도 대통령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건 여야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특히 정치 특히 그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오랜 동안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검증도 받고 그게 나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국회의원 정도로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나 대선 주자로 나오면 아마 검증 단계에서 초기에 굉장히 사실은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태까지 그 윤석열 검사로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쭉 봤지만 그리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도 쭉 봤지만 정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캐릭터나 성격이 맞지 않은 성격인 걸로 보여지죠, 대단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 정치하면 잘할까요? 정치력은요 예. 상당히 퀘스천 마크인데 법률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경직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네.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사실상 보수를 괴멸시킨 그런 장본인인데 과연 보수의 지지층들, 핵심 지지층들, 예를 들면 친박, 친이 이런 세력들이 자신들의 대권 후보로 인정을 하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치인이면은 역시 정치적인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세력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뭐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다 결국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먼 길을 또 힘든 길을 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예. 야당도 방금 뭐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불안해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반기문 총장의 케이스가 될까봐 그런 경우를 가장 불안해하는 거겠죠. 이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결국 뭐 본인이 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뭐 법무장관 다 했지만은 그래서 뭐 대표까지 쉽게 했지만은 한계를 보여가지고 지금 사실상 지금 정치 상황에서 실종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인으로서의 변신과 성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사실상 정치권 권력에서 좀 멀어지면서요. 그 친문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표가 어디로 갈까?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황 기자는?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유죄 판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도 뒤집혀져도 좀 시간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다니기 좀 어렵죠. 그런데 친문 적자에 대한 이른바 그 친문 핵심들의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다시 데리고 오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86세대 여러 주자들 있죠. 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낙연, 이재명 두 주자를 보겠죠. 근데 친문 핵심들이나 친문 세력들은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도 계속 한 팀으로 일을 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한테 지금 시선이 가 있는데 다른 후보들이 거기서 또 등장할 틈도 생길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여쭤봤는데 지금 정세균 총리의 등판설이 좀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이른바 뭐 정세균 총리 좀 이렇게 큽니까?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본인의 대권 도전 의욕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광화문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캠프가 사실상 꾸려져 있고요. 그리고 모교 대화라고 한 20차가 넘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쪽에서 뭐 띵크탱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친문 적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실상 대권 도전 가도에서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 후보 등판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제3 후보 등판론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거론된 사람이 범친문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지금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지금 PK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김두관 현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계속해서 고사하고 있지만은 지금 수면 밑에서 사실상 자명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뭐 이광재 의원 그리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정계 은퇴도 선언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한국 정치에서 지역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 3명 정도는 상당히 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 3명이 누구? 세 명이 누구?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 그리고 김두관 의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유시민 작가를 아직도 포함시키시는군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유력한 그런 주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노 쪽에서 굉장히 지금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러죠. 네. 이건 뭐 제 견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유시민 작가의 개인적인 어떤 그 진정성 안 하겠다는 그거는 저도 절대 안 할 걸로 보는데 저도 그렇게 주변 친문들이 아쉬워하죠. 아쉬워한다. 저 정세균 총리의 등판선은 황 기자 똑같이 보십니까? 본인이 직설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어제 뭐 그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바이든 당선 얘기를 하면서 뭐 포용 통합 시대 정신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기자들이 다 알아듣고 대선의 뜻이구나 이렇게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치를 쓸줄 저렇게 알고 오래 그런 하신 분이 말씀을- 저렇게 하기하면 그렇게 쓸 줄 알고 한 말이고요. 본인이 예. 사실 조직도 있고 민주당 안에 정세균 계 의원들이 꽤 있어요. 상당히 포용력 이런 예. 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오래전부터 뜻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중의 지지, 국민의 지지 그게 문제죠. 그런데 그래서 총리를 지금 한 1년 정도 한 시점, 그러니까 2월 달에 개각이 마무리되면 2월쯤에 아마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대선 경쟁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예. 아직도 지금 코로나19 위기 아중이니까 예. 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발짝 더 앞으로 가는 예. 모습입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정세균 총리는 등판하는 걸로 일단은 결론 짓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